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 특허 전략개발은 전략기획 표준특허팀의 이학규 전문위원입니다. 저희는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사이버 보안 분야의 표준특허 유망 기술을 이렇게 도출해서 어떻게 도출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갖다가 소개하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도출하는 전체 추진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어떤 식의 내용을 사용해서 분석했는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는 어떤 게 나왔는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관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저희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에서는 세 가지 큰 꼭지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영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 쪽 과제와 함께 이렇게 특허 분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표준화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표준 스터디 그룹이나 워킹 그룹들, 그러니까 표준화 기구마다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스터디 그룹이나 워킹 그룹에서 논의하고 있는 표준 내용에 대해서 혹시 기고문을 이렇게 제출하시고 표준화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기존에 특허권이 걸려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조사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기고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제일 왼쪽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연구 개발 기획 단계에서, 그러니까 차년도에 혹시 이 관련된 분야에서 어떤 기술들이 유망할 것인지 저희 특허 분석으로 기반해서 이렇게 도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중간에 연구개발 수행 단계는 뭐냐면 연구자분들께서 현재 지금 표준화 관련돼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 연구 주제, 연구 개발자 개별 연구 주제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연구소의 연구자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꼭지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표준특허 관점의 유망기술 분야를 선정해서 사실 표준화 연계 R&D 과제 발굴이 사실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저희가 이런 유망한 기술을 올해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내년에 많이 쓸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올해 7월 말에 기술 수요 조사서 유망 기술 6건에 대해서 기술 수요 조사서를 아이리스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주요 과제 추진 세부 내용은 전략위원분들하고 이렇게 사업을 같이 수행합니다. 전략위원분들은 R&D 표준에 좀 이렇게 조예가 깊으신 분, 연구가 깊으신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저희 특허 분석한 결과를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분석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결과를 냅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런 전략위원분들을 이렇게 모시냐 하면은 특허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물론 나중에 정성적인 분석을 같이 하지만 숫자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너무 숫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라는 거는 지표 분석인데 결국은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자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그 특허가 무조건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그런 지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함께 전략위원분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관은 저희가 이제 사업 수행을 하고 특허청에서 해서 사업 수행을 저희가 하고 전략위원분들, 그다음에 표준 평가를 이렇게 또 표준 전문가분들께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다시 평가를 해서 그것을 모두 합쳐서 이렇게 저희가 최종 정량 결과를 이렇게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망 분석하는데 어떤 것들이 쓰였는지 또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올해 사이버 보안 기술 체계는 이렇게 5개 큰 중분류 체계를 나눴고 21개 소분류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사이버 보안 기술 체계를 가지고 크게는 표준평가와 특허평가, 그 다음에 특허평가 안에서는 특허 집수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표현 특허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특허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그러니까 양수 양도가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분쟁은 있는지, 그런 이 분야에 얼마만큼의 분쟁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표준 평가에 50%를 갖다가 부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특허 평가 활용 가능성, 표현 특허 활용 가능성에 다시 50%, 그래서 그 안에서 특허 평가는 다시 한 35%, 15%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이거는 예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어떤 식으로 점수가 나와 있는지가 저희는 평가 내용은 전부 비공개이기 때문에 다른 쪽 가지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세부 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인용 지수를 저희가 참조합니다. 피인용 지수는 뭐냐면 논문에서 이제 피인용 지수하고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외부의 다른 특허들이 얼마나 인용을 했는지, 나중에 뒤쪽에 이제 세부 분석에 보면은 피인용된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 이제 피인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한국의 기술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각국 국가별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피인용 지수가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기술력을, 특허 관점에서 이제 기술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멤버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우리나라 특허가 얼마만큼 점유율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수치화하는 겁니다. 특허 활동 지수는 특허 출원 건수, 얼마만큼 많이 출원을 했는지, 그다음 표준 관련성 같은 경우에는 각 그 특허 문서에 보면 표준 문서를 인용했다는, 심사관이 인용했다는 내용이나 아니면 특허권자가 나는 이런 표준을 인용해서 이렇게 특허를 냈습니다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정보를 모아서 그것이 얼마만큼 많은지 그거를 이제 카운트해서 점수를 매긴 겁니다. 시장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진입수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허는 출원하는데 이제 특히나 해외 출원 같은 경우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출원을 할 때는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활용 가치가 높을 때 이렇게 해외 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서 시장 확장성 이렇게 점수를 매겼고요. 특허 규모는 이제 핵심 기술별로 이제 특허 이제 얼마만큼 냈는지, 그 다음에 특허 관심도는 패밀리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모에다가 이제 전체 우리나라 특허 수를 집어넣고 이제 각 기술별로 얼마만큼 이렇게 냈는지를 이렇게 인덱스로 해서 이렇게 지수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표준 활용 가능성에서는 소송 위험도나 그 다음에 이제 양수 양도가 얼마만큼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지수화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상세 좀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점수로 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네트워크 보안이 사실 최종 점수는 1등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수 분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네트워크 분야는 오랫동안 이렇게 특허가 굉장히 많이 쌓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기술들이 좀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특허 출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로 보면 정량 분석으로 보면 이렇게 1등이 나왔는데, 이제 참고할 것은 이게 보시면 최근 구간에 21년부터 24년도에는 증가율이 15%로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보안 관점의 기술 분야는 이제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졌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최근 구간에서 제일 높은 거 약 70% 나온 것은 인공지능 보안입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제 보안 관점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순위는 보시면 19등입니다. 21개 이렇게 소분류 중에서 19등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이 누적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로서는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략위원분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저희가 전략 기술을
차세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술에 보안 기술에다가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공지능 보안 이렇게 최근에는 굉장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망 기술 6개를 도출했는데 사실 공급망 보안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서비스 보안하고 디지털 취약점 보안이 같이 기술적으로 엮여야 이게 좀 완성된 공급망 보안을 이렇게 이룰 수 있겠더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뭉쳤고요.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보안, 그리고 항공 우주 보안 같은 경우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특허 데이터는 그렇게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모빌리티 보안, 그러니까 UAM이나 UAV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쪽 관련된 보안과 위성 보안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유망 기술로 묶었고요. 휴먼 바이오하고 지능형 CCTV 관련된 보안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저희가 기술 수요조사서 최종적으로 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기술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특허 점수나 표준 점수로 해서 붙여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보안이 역시 점수는 제일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이런 네트워크 기존에 이런 네트워크 보안에서 쓰던 기술보다는 나머지 기술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어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허 유망 기술은 왼쪽에 1번에 보시면 이거에 한 12,500건 정도가 이렇게 나왔고요. 저희가 분석 대상 주요 특허 선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건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최종 보고서에 특허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뽑은 것들입니다. 제일 오른편에 이런 인용 관계나 정성 분석은 이 왼쪽에 12,000건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클라우드 분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특허의 전 문서를 이렇게 클라우드 분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 크다고 이렇게 좋다기보다는 최근에 어떤 단어들이 새롭게 도출됐냐, 그러니까 최근 4년 동안 새롭게 도출된 단어들 위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제 최근에 어떤 기술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컬 모델이나 글로벌 모델, 챌린지 샘플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라지 모델보다는 좀 더 스몰 모델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들이 이런 클라우드 분석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 빈도가 높아져서 보면 이제 분산된 AI에 관련된 보안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에서는 카운터 미저 샘플이나 챌린지 샘플 등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좀 AI 모델 교란하는 해서 좀 뭔가 샘플 데이터에 오류를 자꾸 발생시키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더 보안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에 이렇게 특허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출원인을 보시면 IBM, 그 다음에 중국의 진쟁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뭐 NTT, 그 다음에 보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특허 분석하는 입장에서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중국 데이터를 사실 포함시키는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특허들은 뭐 특허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연구자분들이라서 특허 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청광이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특허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재작년부터는 중국 특허 분석할 때 중국 특허를 수량이 많더라도 특히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중국 특허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서 수량이 많더라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의 이런 출원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쟁 유니버시티나 뭐 이렇게 유니버시티 강조우나
베이징 니스트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 특허들 이런 학교나 특허들 회사들의 특허들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뭐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분야에 특허가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 저희가 많이 뒤떨어져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분석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인용 분석인데요. 중국 거, 일본이 약간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인용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주로 미국 쪽에 있는 이런 기업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회사들은 없지만은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 일본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분리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 분야에 보시면 저기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데 IBM이 주로 이렇게 주요 출원인으로 굉장히 많은 이 분야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이 특허 시간 관계상 특허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인공지능 분야만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나머지 분야는 발표 자료에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IBM이 주로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보안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차이 벡터를 이렇게 생성해서 그 차이가 많이 다르면 뭔가 이렇게 샘플이 오염됐다는 걸 갖다가 증빙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바이어스 예측되는 경우에 AI 엔진을 갖다가 중지시키는 그런 특허도 있습니다. 그리고 IBM이 또 디그마크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 관련 콘텐츠 관련돼서 보안 이런 기술들을 많이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AI 관련된 남용과 관련해서는 딥페이크 콘텐츠 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나 워터마크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또 이제 IBM 같은 경우에서는 적대적 공격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는 특허도 있고요. 주로 이제 이런 분야에 이제 보시도 특허를 내고 있고 IBM 같은 경우에서는 알고리즘 2개를 돌려서 하나를 이렇게 좀 오염시켜서 차이점을 비교해서 다음번에 돌릴 때 그런 차이가 났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의 오염 정도를 판단하는 그런 특허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이런 분야의 보안 관련돼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사실이고 좀 더 많은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저희가 이제 뭐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 공급망 분야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시스템과 디지털 취약점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공급망 분야에서는 펌웨어 이렇게 관련된 키워드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시밸류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많이 이렇게 사용해서 이런 워딩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뭐 키사나 아니면 뭐 TTA 그다음 IITP에서 모두 공급망 보안 관련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시스템적인 보안 분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특허 분야에서는 개별 주체들이 특허를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각 그 공급망 분야에서 각각 다른 디바이스들의 어떤 그런 보안 분야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펌웨어 분야에 굉장히 많은 특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런 펌웨어 분야에 되게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 좀 이렇게 주요 출원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 관계에서도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중국끼리 나머지 이번에는 미국, 일본은 같이 이렇게 서로 인용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분야는 조금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요 공급망 분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발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해시밸류를 이용한다고는 적어놨지만 해시밸류보다는 좀 더 시스템적인 그런 표준화된
표준화된 그런 기술 개발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보시면 되게 전통적인 보안 기술들이 되게 여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네트워크 보안은 여기 이제 3GPP의 그런 5G 어드밴스나 그런 기술들이 최신 기술로 이렇게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인증 절차나 보안 강화 그냥 전통적인 그런 방식들이 현재까지도 이제 특허로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출원인으로서는 삼성 이 출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3GPP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엔티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좀 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용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표준이다 보니까 서로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허 분야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분야는 저희가 분석할 때 이렇게 네트워크 쪽을 하다 보니까 3GPP의 이런 그 통신 네트워크망에서의 보안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특허로서 검출이 돼서 이 분야는 어쩔 수 없이 통신 표준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이렇게 줄을 이루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은 이런 보안 관련된 연구 개발이 좀 필요한 분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특별히 이렇게 이 분야에서는 이 좀 강점이 있는 엔티티들이 이렇게 출원을 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엣지 컴퓨팅 확산에 따라서 이런 주요 키워드들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올라왔고요. 가상화 및 가상화에 대한 기술과 보안 정책 관리에 대한 기술 R&D가 좀 활발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도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취약한 분야라고 이렇게 특허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출원인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오라클, 인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이렇게 클라우드 분야에 좀 더 강점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네트워크 쪽에 이런 그 보안 쪽에 이제 좀 강점인 출원인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요 인용 분야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인용이 서로 특허들끼리 서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라이버시 정보 취급에 따라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표준 특허를 이렇게 좀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공우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VMA나 VAV 같은 기술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특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이렇게 최근에 이제 그런 장치들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인증이나 새로운 인증 시스템이죠. 새로운 인증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단어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안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잉이나 에어버스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항공우주 관련된 UAMA 관련된 이런 특허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니웰이라는 회사도 보면 되게 많이 이런 보안 관련된 기술들을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고요. 퀄컴 그 다음에 덴소 이런 탈레스 이런 기술 이런 회사들이 이런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용 관계에서 보시면 이제 조금 일본 쪽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들은 주로 이렇게 미국
미국과 이렇게 유럽의 에어버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많은 인용을 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이나 탈레스, 하니웰 이 위주로 해서 이렇게 유사한 기술들 거기에서 진보된 기술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론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적었지만 이렇게 비행 노드들이 일단은 이제 앞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UAM이나 UAV들이 이렇게 새로 생기면 그러니까 새로운 인증 절차나 새로운 레지스트레이션 절차나 뭐 이런 프로토콜들이 이제 새로 생겨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휴먼 바이오 쪽이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특허에서는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런 키워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바일 디바이스 쪽에서 저희가 이제 좀 강점이 있는 분야,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분야에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좀 더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좀 강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마스터카드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증 관련된 휴먼 바이오 인증 관련된 이런 기술들을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서로 인용 관계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나 마스터카드, 삼성전자, IBM 위주로 크게 네 꼭지로 해서 서로 이렇게 관련된 기술이 유사하게 이렇게 진보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휴먼 바이오 인증에서도 보시면 좀 더 이렇게 바이오메트릭 같은 민감 정보 유출 방지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표준 특허를 확보한다면은 좀 더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이렇게 맺으면서 이제 저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주요 각 분야의 이제 주요 출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분야의 주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입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보안에도 굉장히 많은 특허들을 출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거를 저희가 이제 전략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도 이렇게 좀 발표를 하면서도 점점 기운이 빠지는 게 우리나라 주요 출원인은 삼성전자밖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외에 막 각 분야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각 분야가 우리나라 기술적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주요 그러니까 코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런 마지막 분야인 뭐 휴먼 바이오 인증 이런 인식 관련된 이런 분야 외에는 아직도 없으니까 저도 점점 발표하면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삼성전자 말고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보안에 좀 더 많은 이렇게 인식을 가졌으면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보안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개발을 하고 좀 더 특허를 좀 많이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